단편소설 -1편 제목 이상한 가족 1. 엄마의 외출. 아침부터 시끌벅적거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탁현은 침대에 누워서 뒹굴다가 일어나야 했다. 새벽부터 골프를 치러 간다고 바쁜 엄마는 아빠가 회사 일하는 것보다 더 일정이 빡빡했고 아빠에게 차를 얼른 빼라고 성화인 것이 아침 모습이었다. 그것도 새벽 5시쯤이다. 아빠의 아침 식사는 고사하고 골프를 치기 위해 몸단장에서부터 화장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탁현은 어딘지 모르게 한숨부터 나오는 자신을 알고 있었다. 남들은 자식이 고등학생이라면 부모가 집에서 소리도 안 내고 고시생 하나 모신 듯 걸음도 살금살금 걷는다고 하는 친구에 비하면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는 집이었다. 탁현아, 너 영어 과외비 어떻게 되니? 영어학원 주인이 바뀌어서 저한테 주세요. 얼마지? 저한테 카드로 넣어주세요. 알았다. 딴 학원은? 괜찮아요. 엄마는 탁현의 방에 있는 드럼이 못마땅한지 쳐다보고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알지? 알았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영어 회화 능숙하게 하면 돼? 알았어요. 얼굴만 쏙 내밀고는 엄마는 계단을 바쁘게 내려가고 있었다. 탁현은 이불을 뒤집어 쓰다가 일어났다. 그것은 냄새 때문이었다. 바빠서 향수를 부었는지 향수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찌르고 있었다. 탁현에게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다. 지금도 엄마를 보면 자신의 연상의 애인 정도로 볼 것 같은 애띤 미소에 예전에 모델 출신이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엄마는 미인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향수를 뿌리면 새벽부터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2층 유리창으로 보면서 이상한 모습이 보였다. 밖에는 남자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으며 엄마는 급하게 끌려 들어가는 듯 차 안으로 내팽겨치고 있었다. 우아한 사모님이 저런 대접을 받을 수도 없겠지만 탁현은 자신의 인생에게 커다란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제발 집에서 애들과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던 아빠의 말이 허공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뭔가 꼬이는 듯했다. 2층 창문으로 보이는 꼬불거리는 저 소나무조차도 자신을 비웃는 듯 탁현은 꼬부라진 소나무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있었다. 정원의 소나무는 더 필요 없다고 해도 고집스럽게 엄마가 설치한 소나무는 왠지 섬찟하였다. 그때였다. 빛에 반짝거리는 것인지 이슬에 맞아서 반짝거리는 것인지 유리처럼 보이는 것이 보였다. 카메라인가? 탁현이가 학교에 오니 벌써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너무나 커서 담장 위로도 보이고 자신의 2층 방까지 보일 정도였는데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니 더 놀라웠다. 검정색 차는 재빠르게 문 앞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탁현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골프채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다. 응. 이게 뭐야? 골프채를 놔두고 갔나봐요. 아빠는 이미 엄마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표시로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들 사이로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 겨우 간신히 나무작대기로 서 있는 자신을 보는 듯했다. 엄마의 잦은 외출에 이미 아빠도 포기한 듯 보였다. 아빠, 이 집을 파실 건가요? 아빠는 놀래서 쳐다보았다.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팔아드릴 수 있어요. 누가 산다고? 제 양아버지예요.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사는데 한국에 집을 사고 싶어 하세요. 아파트는 싫고 땅을 밟고 사는 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너가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말이냐? 아빠는 탁현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못마땅했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사회 경험이 있어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네. 아빠가 파시고 싶다고 계약서에 사인만 하시면. 진짜로. 네. 어떻게 할 수 있지? 변호사인 채만이 삼촌에게 부탁하려고요. 아빠의 사인을 채만이 삼촌에게 계약서를 보내시면 저도 양아버지에게 바로 연락하면 되거든요. 아직 너무나 어린 17살 된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기기에는 퍽차 보인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마누라에게는 이야기가 안 통하니 아빠는 창문을 걷어서 보더니 천천히 말을 했다. 절대로 비밀로 해라. 집을 판다는 소문이 돌면 아빠의 사업을 그야말로 내리막길이다. 예. 요즘 팬데믹 이후에 은행융자도 어렵고 집도 팔기가 어렵고 미국에 계시는 양아버지는 당장 오기도 어렵다고 우리 보고 2여 년 정도 더 살라고 하던데요. 그 말에 아빠는 탁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야 하는구나. 미안하다. 그냥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말이다. 내 인생처럼 살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골프채를 보더니 아빠는 너 사이트에서 집에 있는 물건은 다 내놓고 팔아라. 쿵 하는 소리가 탁현의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트 이름이 뭐더라? 탁현은 약간 추춤거렸다. 친구들이 아빠한테 비밀로 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이트의 협약이었다. 어른들은 모르는 카드 인형이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노라면 아예 이해를 못할 수준이었다. 너희들 세계인이 알았다. 아침은 아빠가 준비하마. 예.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설 현장에서 전화가 왔다. 자재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아빠는 지쳐가고 있었다. 엄마의 지나친 외출과 아빠를 도와주기는커녕 카드값 고지서만 가득하게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아빠는 시름만 커지고 있었다. 제2의 여자를 택한 값을 아빠는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고 그 틈에서 탁현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가정의 테두리에 있었다. 게다가 아빠도 새로운 여자가 있는 듯 보였다. 아빠가 돈이 없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껌값처럼 여기는 돈이 그들에게는 달콤한 사탕이었나 보다. 이상하게도 아빠한테도 여자들이 떠나지가 않았다. 엄마의 외출, 아빠의 외도는 덩그렁하게 매달린 마지막 ips의 바람처럼 외롭고 외로웠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추억도 있다고 했는데 탁현은 도저히 기억이 나지를 않았다. 어릴 때 어떻게 지내왔는지 물으면 엄마는 모른다는 것이었고 아빠는 피하고 있었다. 탁현아, 너가 밥을 해먹고 가야겠다. 걱정 마세요. 그래. 희극거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담으면서 아빠는 허둥거리면서 차열쇠를 들고 집을 나가고 있었고 탁현은 아빠가 나가는 것을 보자말자 소나무 위로 올라가서 카메라를 박살내었다.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집에서 걸어 내려가서 길 안쪽에 있는 조경 아저씨에게 집에 있는 소나무를 가져가지 않겠냐고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고 있었다. 역시 철이 없군 하는 표정이었다. 돈이 얼마인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거래를 하는 탁현을 보면서 정말 부잣집 애들은 돈이 뭔지도 몰라. 그러나 조경 아저씨는 내색하지 않았다. 탁현이가 집에 있는 소나무 3개와 나무들은 다 파가는 조건 대신에 무료로 하자는 말에 의의를 달지 않았다. 조경 아저씨의 입에는 한방 미소가 가득했다. 수천만 원이 그냥 자기의 앞마당에 앉혀지는 모습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언제 하지? 오후에 오세요. 제가 학교에 갔다 올 때 여기를 들릴 터이니 같이 가시지요. 토요일이라 일찍 학교를 마치는 이점 때문에 탁현이가 술술 제안을 해나가고 있었다. 나무를 다 파내고 나서 조경은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잔디로 다 할 생각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해요. 저 학교에 가야 하거든요. 저 길 아래로 영성이가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서야 탁현은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짓지 않고 불이 나게 조경 산업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헤이, 공주님. 다른 아이들이 끼덕거리며 웃는 모습도 보였는데 탁현은 아랑곳않고 영성 옆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었다. 또 다른 전쟁. 치열한 인간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학교는 전쟁이었다. 토요일 지하철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나마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좀 없었다. 같이 지하철을 타면서 영성은 한층 더 예뻐지고 있었다. 너 누구 좋아하냐? 뭐라고? 자꾸 예쁘지잖아. 걱정스럽게. 아니 웬 걱정도 많으셔? 나 말고 누구 좀 찍어놓은 놈이 있나? 씩 웃는 영성은 상당히 예뻤다. 영성은 외국어 공부에 열심히 하고 있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토플 공부에 아랍어까지 공부를 하는 억척내기였는데 누가 보면 공부는 공자도 모를 것 같은 여자애가 공부벌레였다. 방학에 어디 가니? 다들 미국에 가는 판에 영성은 아랍어 외국학원 기숙사에 등록했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너 괜찮니? 왜? 소문에 의하면 너 집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 그래? 조심해. 그리고는 영성은 친구를 보았는지 그쪽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언뜻 고개를 돌려보니 탁현이도 아는 남자였는데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얼굴을 알고 지내는 남자였다. 한 번도 활짝 웃지도 않는 영성은 그 남자 앞에서 호흡거리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한 줄의 비애감이 가슴을 도려가고 있었다. 마치 엄마가 외출하려고 할 때 치맛자락을 잡았던 기억 같은 것이 덜커덩거리는 지하철 소리만큼이나 아픈 기억이 스물스물거리고 있었다. 탁현은 영성의 시선을 피하고 핸드폰을 꺼내어 양아버지에게 집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보내고 변호사인 최만형에게 내용을 보내고 지하철에서 서류를 오고 가고 보낸다고 정신이 없었다. 양아버지가 덜컥 보내온 2억의 돈은 바로 아빠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지금 돈줄에 목말라 있는 아빠의 잔고에 오아시스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남들은 시험 걱정, 친구 걱정, 여자친구 걱정할 시간에 탁현은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불안한 미래 걱정을 해야 했다. 그것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였다. 엄마가 더 이상 집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자신에게 탁 치고 있는 희미한 미래처럼 아득해지는 느낌이었다. 너무나 익숙하게 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듯 이미 어릴 때 너무나 울어서 이제는 체념과 단념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 슬퍼서 울 여력도 없는 현재의 자신의 삶이었다. 탁현은 지하철에 내려서 의자에 잠시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양아버지는 일주일 내로 바로 모든 돈을 입금시키겠다는 말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아버지와 엄마는 영원히 만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측은한 미래에 힘이 없어지고 있었다. 야. 누군가 어깨를 치고서야 탁현은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늦었어. 응. 너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애 같아. 영성 때문이 아니니? 글쎄. 그건 그렇고. 요즘 아파트가 안 나간다고 하던데. 너 아버지 공사는 괜찮니? 글쎄. 여하튼 시험이나 잘 쳐야 하는데. 시험. 무슨 시험? 탁현이 너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친구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학교 건물에 들어서고 책상에 앉자마자 시험 준비를 해라는 말에 탁현은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시험이지? 혼자 당황하면서 컴퓨터를 켜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책상 위에 올렸다. 해당 사이트에 다운로드를 시켜서 바로 시험 치는 것인데 정치 경제에 관한 시험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버지의 집을 팔려고 악착같이 조사한 공부와 거래 내역이 시험이었다. 탁현은 술술 문제를 풀었으며 양아버지한테 건네준 자료의 기본적인 사항까지 문제여서 어렵지 않았다. 학교를 마치자 친구인 원영이가 물었다. 너 홍대 앞에 놀러 안 갈래? 너 영성이랑도 별로 안 좋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탁현은 입술을 깨물면서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경공사 아저씨가 집에 와서 나무를 패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터벅터벅 지하철로 내려가야 했다. 하필 그 시간에 영성은 마치 자신에게 보라는 듯 다른 녀석과 희덕거리고 있었다. 탁현은 카톡을 보았다. 양아버지가 보낸 내용인데 이 소희라는 여자가 찾아올 것이라는 내용인데 잘 돌봐주라는 것이었다. 누가 누구를 돌봐주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 소희라는 여자가 국민학생쯤 되는 것인지 헷갈렸다. 오후 2시쯤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다. 카톡을 보니 탁현은 마음이 더 바빴다. 점심은커녕 조경 아저씨한테 연락하는 일이 더 다급해지고 있었다. 지금 가고 있으니 집 앞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탁현은 영성을 피해서 내렸다가 다시 다른 칸에서 옮겨 탔다. 지금 영성과 애정의 문제로 고민할 만큼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자신의 운명이 흔들거리고 있었고 엄마의 외출과 아버지의 외출이 직감되는 이 상황에 자신이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예쁜 여자가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어머, 너가 탁현이니? 아저씨가 너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말야. 예. 두 다리의 각선미가 너무나 아름답고 긴 머리가 찰랑거리며 무릎 정도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손녀처럼 아니 무극대도 만화에 나오는 황홀한 여신과 닮아 있었다. 철커덩 철커덩. 거대한 포크레인 기계가 저 멀리서 오고 있으니 당황한 누나는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다. 저 포크레인이 왜 오는 거지? 제 집 마당에 나무를 다 팔 생각이에요. 진짜. 너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아니? 이 집문을 보니 머리가 아팠어. 이 계단이 왜 있으며 이 대문으로는 주차가 불가능하고 저 아래에서 걸어오려면 힘들고 고민고. 민하고 있었거든.
나무를 다 패고 나면 이 문도 없애고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런데 누나, 왜? 나무를 패가는 것은 제가 무료로 한 것인데요. 주차장 설비는 돈이 들어가고 저한테 그만한 돈이 없는데요. 걱정 마. 주차 설계비는 내가 계산할 터이니. 네. 탁현은 들어가서 가방을 거실에 놔두고 바로 포크레인 아저씨에게 마당에 있는 큰 나무들은 모두 가져가라고 했다. 싱글벙글거리는 아저씨는 포크레인으로 파서 뒤에 있는 트럭에 옮겨 담고 있었다. 누나 이름이 이소희인가요? 응. 아저씨가 말하더니 얘 잘 돌봐주라고. 누가 누구를 돌봐주니? 누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데 이 큰 집에 누가 사니? 현재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왜? 아빠는 다른 집에 가신다고 했어요? 나도 혼자 이 집에 사는 것은 무서운데 너 차라리 2층에 그냥 지낼래? 그럼 저도 좋아요. 안 그래도 아저씨가 너 내쫓지 말고 함께 살라고 하더라고. 탁현은 가슴을 쓸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영성이가 다른 남자친구랑 점심을 먹고 오는 길인지 희희낙낙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전혀 내막을 모르는 누나는 머리를 흩날리면서 탁현 옆에 서 있었고 영성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누나를 보면서 너무나 예뻐서 깜짝 놀라고 있었고 영성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었다. 서로 모른 채 하였지만 우리들 사이에 흐르는 전율은 속일 수 없었다. 포크레인 공사가 한창인데 카톡이 왔다. 앞으로 아빠의 전화번호를 없애고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다른 여자의 전화번호였는데 아빠는 이제 탁현과의 연락을 끊겠다는 의미가 있었다. 탁현을 빌미로 끝까지 빈대처럼 빨아먹는 엄마가 너무나 미웠는지 탁현에 대한 애정마저도 식어가고 있었다. 탁현은 감정을 멈추고 바로 카톡을 하였다. 잔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 계좌로 입금시키면 돼. 아빠를 찾지는 말아라. 회사는 그만큼 절박했고 아빠는 차가운 서리빨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트럭에 나무를 다 실어놓자 포크레인은 다시 와서 계단을 박살내고 있었고 온 동네를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은 결국 저 집이 망했군. 누가 차압했나라는 소리쯤으로도 들릴 수 있었다. 포크레인이 계단을 부수어버리고 예전에 있던 작은 문만 남겨두고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철문으로 교체하고 있었다. 누나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녁 음식을 사오겠다면서 탁현의 시야에 사라지고 있었는데 누나의 등장으로 오히려 부모 사이에서 괴롭히던 감정들이 쿵쾅쿵쾅거리며 뿌연 먼지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3. 가면 속의 사람들. 한밤중까지 작업한 현관문을 완성이라도 해놓고 나니 마음이 편했다. 누나는 집이 마음에 드는데 차라리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탁현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학교 문제가 얽혀있지만 이사를 가고 싶었다. 너 몇 학년이니? 고3이에요. 잘 됐네. 대학 진학원서 받으면 그때 옮기자. 아, 안 되지. 적어도 3년은 살아야 되지. 누나는 다시금 고민하는 듯해 보였다. 여기는 아무리 보아도 차를 운전해서 올라오는 것이 힘들고 내려올 때 길이 잘 안 보여. 고민 좀 해보자. 아저씨가 2년 뒤에 오신다고 했으니 말야. 그때 결정해도 되겠다. 탁현은 누나와 양아버지는 어떤 사이일까? 딸일까? 아니면 양아버지 재산을 관리하는 비서일까? 우리 아버지처럼 제2의 여자일까? 누나는 한밤중에 차를 운전해서 가고 탁현은 엄마가 놓고 간 현관에 세워놓은 골프채를 다시 껴안고 2층으로 올라왔다. 누나는 웬만하면 이삿짐을 다 팔아라고 하였다. 팔아서 너 용돈에. 누나는 성격이 시원시원했다. 사이트에 올려서 쇼파를 내놓았는데 소파는 가격 대신에 운반 비용으로 감하였고 식탁 세트와 침대 세트를 모두 내놓았는데 모두 팔렸다. 탁현이 스스로가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었고 밀린 학비랑 밀린 고지서 등이 집안에 쌓이는 것도 이제는 탁현이가 해야 할 일이었다. 학교 공부는 그럭저럭 선생님의 말씀만 듣고 졸지만 않는다면 성적은 1등은 못해도 상위권 안에서 맴돌고 있었다. 게다가 다른 애들처럼 공부만 할 시간이 없었다. 1등을 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탁현은 명문대를 포기하고 자신의 학과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기로 한 것인데 문제는 대학 등록금 때문이라도 고민이어서 열성적으로 공부할 여력이 없었다.
게으른 왕자들의 사이트에서 친구들은 주로 카드와 인형을 팔았지만 타쿄는 집안 가재도구와 애들이 남겨놓은 전자계산기 책 탁 치는 대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빠의 매트리스 침대에 엄마가 남겨놓은 골프채, 그리고 엄마가 쓰던 화장대가 책상으로 쓰이고 있었다. 집안 살림이 거덜날 정도로 타쿄는 팔아치우고 있었다. 엄마의 화장대 안에는 반지가 좀 있었지만 다 가짜라는 것 때문에 아직 팔 수가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거실 TV에는 항상 게임 경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그 경기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파는 것이 탁현과 친구들의 매매 사이트라 한시도 놓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소희 누나는 가끔 일요일이나 주말에 와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거나 냉장고에 당장해서 먹을 수 있는 일회용 음식들을 챙겨서 넣어주곤 했다. 그런데 소희 누나가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들렀다. 뭔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인데 뭔가를 놔두고 왔다고 했지만 누나는 음식거리 외에는 방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말이다. 거실의 큰 TV에는 게임 경기가 한창이었고 친구들은 내기한 돈을 걸어서 정신이 없었다. 약간의 불법이지만 게임 중에 도박도 하곤 했는데 이것이 아빠에게 사이트를 말하지 않는 비밀이었다. 타켜나 혹시 아빠한테 연락이 왔니? 예. 아빠라는 말에 타켜는 용수철 튀는 것처럼 일어났다. 아빠라뇨? 아빠랑 연락이 되나요? 너무 놀라서 타현이가 물어보자 누나는 꼬리를 슬슬 빼면서 말을 했다. 아니 집에 대한 근저당이 있어서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미 양아버지한테 팔아서 모든 대금을 다 지불한 상태에서 근저당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소리에 타현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게임에 걸린 돈 때문에 손에는 땀이 나고 있었다.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학비를 벌 목적으로 타현이가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누나의 등장은 타현을 너무나 피곤하게 하였다. 누나. 저한테 말 걸면 안 돼요. 게임에 빠져서 말도 못 걸게 하고 있으며 고3이라는 학생이 게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니 누나는 혀를 차는 듯한 모습이 느껴졌다. 그러던 누나가 방 안에 들어가더니 무슨 서류 뭉치 같은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차. 방 안에 서류를 챙기지 못한 자책감이 일어났지만 지금 학비를 내건 상태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나한테 인사도 못하였다. 손에 땀을 쥐게 한 게임은 겨우 무승부로 끝이 나서 타현은 학비 낼 돈은 겨우 건진 상태라 의자에 녹초가 되었다. 소파도 다 팔고 나서 아무것